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고요히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저 밑에 우리 요 건물 바로 아래층에 커피숍에서 재즈 음악, 그 다음에 잠시도 쉬지 않고 버스하고 차가 막 오가잖아요. 너무나 우리 일상적인 경험이고 단순한 경험인데, 근데 가만히 우리가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심하게 그 경험을 무심하게 한번 지켜봤다? 그냥 그 경험에 머물러, 그 경험 자체로 그냥 머물렀다면 이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 재즈 음악은 이걸 이제 전통적인 선적 표현은 뭐냐면 저 음악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느냐, 또는 저 음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이란 말에 그 상대가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그 사람은 그 묻는 사람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니까 지금 저 음악이 어디서 들립니까? 그러면 어디서 하면서 어디서 그 어디서에 대한 의문사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기서 생각, 관념, 허상을 쫓게 되는 거예요. 버스 소리는 오고 가는데 우리가 그 오고 가는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 연상되는 버스 소리 듣기 싫다라든지 뭐 버스 소리 때문에 불현듯 어떤 기억이 떠오르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반연이라고 하는 거죠. 인연에 끄달린다 이 말이에요. 오고 가는 인연에 반연한다는 것이고, 무심, 끌려가지 않는 건 뭐냐면 그저 지금 이렇게 묵묵히 비추고 있는 이 자리, 이 공부에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고 아주 초보적이면 초보적인 건데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이제 눈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진정한 의미에서 통찰이거든요. 통찰.
우리가 윗바사나 또는 통찰지혜라고 하는 게 반야지혜라고 하는 게 그냥 무분별한 그냥 멍한 그런 의식 상태가 아니라 이 활짝 깨어있는 상태예요. 활짝 깨어있는 상태는 뭐냐면 생각이 없는 상태가 활짝 깨어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걸 이제 전통적인 선의 언어는 성성적절이거든요. 성성하다는 게 활짝 깨어있는 거고, 그 다음 적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잠시 입정합시다. 잠시 고요 있읍시다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저거 오고 가는 소리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입을 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쓰고 있지만 실제 우리 경험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만 이게 생각인가 생각 아닌가 헷갈리는 건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예? 그러지만 않으면 우린 언제나 생각 아닌 자리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이게 알아차림 또는 각 어웨어니스 설명하면서 어웨어니스 이 각의 성품, 알아차림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인 존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 자체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남과 구별되는 이 몸과 마음을 이 개별적인 존재를 자기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 나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일시하는데 진정한 우리는 뭐냐면 이 허공과 같은 이 각의 성품이에요. 왜 자꾸 허공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시야를 보십시오. 이 시야를 표현하는 말이 눈앞이다, 허공이다, 목전이다 온갖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각의 성품 자체예요. 무변허공 각소연발 원각경의 그 말이 우리가 생각으로 구분짓지 않는다면 이 눈앞의 허공에 가장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끝이 없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기 전에는 그런 끝이다, 가장자리다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눈앞의 허공이 깨달음이, 각이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지금 눈앞이다 이거예요. 그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성품이다, 각의 성품이다, 알아차림,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고 있죠. 이게 지금 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다른 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계가 쉬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동원해서 찾으면 허둥대고 길을 잃어요. 그게 미혹이거든요. 허둥대고 길을 잃고 허둥대는 게 미혹인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이미 이게 자기 존재 자체예요. 이미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허공과 둘이 아는 채로 여기에 그득해요. 텅 빈 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어떤 특정한 느낌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일으키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설이에요, 역설. 오히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무심하다 소리를 하냐면 무심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경계를 쫓지 않고 그냥 온전히 자기 자신인 채로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무심은 완전한 개방성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 자기 생각 분별에 가려서 저긴 바깥에 들리는 무슨 소리, 나는 여기 우리도 모르게 그 미세한 어떤 그 분별이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분열시켰는데 잠시 그걸 잊어버리는 게 무심의 순간이에요. 무심의 순간 뭐냐면 맑은 거울에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 훤히 드러나듯이 그냥 일체 현상이 아무 차별 없이 한번 휙 드러난다고요. 아무 차별 없이 한번 확 드러난 그게 뭐냐면 전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문득 한번 생각을 쉬는 순간 끝없이 이어지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끝없는 생각의 흐름이 끝이 없어요. 마치 진짜 계곡물 흐르듯이 끝없이 생각이 흐르는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잠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기에 오롯이 마음을 두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심의 순간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득이에요. 아주 수동적으로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을 저희가 문득 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는데 그 순간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일순간 전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갑자기 이전까지 항상 이렇게 이 몸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특정 시점에
딱 고정돼 있어서 절대 이게 변할 수 없는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고 바깥 대상은 확실히 나와 분리돼 있었던 것 같은 그 경험이 한번 문득 이렇게 그 익숙했던 경험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인데 대부분 아주 짧은 순간인데 하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가 감지를 해요. 뭔가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걸 소위 말해서 일종의 한번 견성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미 전체로 드러나는 이것을 한번 낯설게 한번 문득 그런 기대나 예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둑처럼 툭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깨닫는 거예요. 깜짝 놀라듯이 한번 깨닫고 그 짧은 순간 지나가고 나면 생각이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에 따라 어떤 체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어떤 그 체험의 순간이 그 여운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어야 한 1년 정도예요. 길어야 1년 정도. 대부분은 그 몇 초 순간 잠깐 하고 다시 생각이 싹 점령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생각이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문이나 혼란이 그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 좌우지간 어쨌거나 그게 짧든 길든 특별한 체험 이제 사람들의 기억이나 인상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특별한 어떤 인상적인 사건이나 이벤트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전후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는 그 체험,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좌우지간 이전과는 다른 어떤 뭐라고 될까? 경험의 내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똑같은 경험인데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해야 될까? 좌우지간 그 관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목의 변화고 그리고 그게 한동안 푹 익숙해지면서 점점점 뭐냐면 생각의 해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심한 순간에 오롯이 그 무심한 순간에서 떠나지 않는 거, 거기서 벌어지지 않는 것, 다시 둘이 돼가지고 분별석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 가는 거.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이 있구나 하고 난 뒤에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항상 이게 참 이게 납득하기 힘든 그 일인데 우리는 무분별의 상태에 있으면서 그 무분별의 상태가 항상 분별로서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래서 처음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분별만 아는 거야. 분별만 아는데 문득 이 사실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무분별의 아까 말했듯이 저 재즈 음악은 어디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음악은 사라져요. 근데 지금 보시오. 음악을 듣고 음악을 알아차리고 음악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 저의 이 말소리, 이 소음도 지금 여기서 경험됩니다. 버스 지나가는 소리도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요 눈앞에 이 텅 빈 허공 같은 이 투명한 알매 성품이 언제나 여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자신이라고요. 우리는 전도됐다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의식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식되는 경험이 이 재즈 음악 드러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신체의 감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도 여기서 경험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추상적인 자라고 하는 이걸 경험하고 있는 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잊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재즈 음악, 내 신체 감각, 내 생각, 내 욕망 모든 경험이 그냥 이 안에 이 눈앞에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걸 투명한 알아차림의 성품이다라고도 표현해 서구인들은. 이걸 왜 투명하다고 하냐면 아무 모양이 없거든요.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경험에 대한 확인이랄까? 생각을 통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르말이야. 오히려 생각을 쉬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화두 탑 하나 문득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는 그런 상태가 안 오거든. 어떤 그 노력이나 그 노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되면서 한번 의식의 변화가 오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저절로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한번 그 의식의 변화가 수동적으로 찾아오거나 극적인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갑자기 길 가다가나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의식적으로 또렷해지진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이제 점점점 의식적으로도 선명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걸 이제 뭐 이걸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걸 초점이 맞는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 불의에 뭐 개합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신데 근데 그런 건 자기가 이제 자기 경험을 이렇게 객관화하면서 그런 식의 표현을 들어보면 그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맞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지금 확실한 경험, 우리가 생각 아닌 것의 경험을 어떤 게 생각이고 생각 아닌지만 그게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게 제가 자꾸 허공에 바나나 그리라는 게 뭐냐면 허공에 뭐 복숭아, 바나나 그게 생각이거든요. 우리 생각은 항상 그렇게 어떤 허상, 이미지로서 허상 같은 어떤 그런 경험이에요. 근데 생각 아닌 건 뭐냐면 지금 생각 아닌 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으로 하면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쉬어버려야 된다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 아닌 걸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이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 보면 아까 지금 저 차 소리나 음악 소리가 딱 드러나면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음악 소리하고 차 소리밖에 듣지를 못해요. 근데 억지로 말하면 그러면 너는 뭐 이상한 소리를 또 듣냐? 그게 아니라 저 소리가 드러난 걸 통해서 소리가 없는 게 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 뿐이에요. 그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소리만 있지 어디 소리가 안 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안 나니까. 왜냐하면 그게 분별이거든. 지금 말로는 소리 안 나는 것, 소리를 듣는 성품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새벽 어슴푸레한 새벽에 앞에 나왔는데 앞에 유리가 이렇게 있어. 거울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그대로 비춰서 이게 거울인가? 이거 뭐지? 해가지고 조약돌 하나 톡 던졌더니 그게 퐁당 소리가 나면서 물결이 하면서 아 이게 잔잔한 물이구나 이런 것처럼 소리가 딱 드러나면 소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소리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야 될까? 소리를 머금고 있다고 해야 될까? 소리와 결코 둘이 아니면서 자기는 소리처럼 이렇게 인식이 안 돼요. 근데 그 소리를 인식하고 있고 소리가 인식되게 떠받치고 있는 게 그게 성품이에요. 듣는 성품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성품을 다시 이렇게 경험한다면 그러면 그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성품이 아니라 대상이라. 그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지금의 이 형식으로 지금 경험되고 있어요. 지금 버스 소리 들리잖아요. 저기 버스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버스 소리를 듣고 있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이미 전체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스 소리처럼 드러난 요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고 산 거야. 이 몸과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한바탕인 뭐라고 분별할 수 없는
이 허공 같은 이것이 자기인 걸 까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래서 예전에 견성한 사람들이 깨닫고 보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내 집안이다. 내 뱃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있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게 내 안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몸을 기준으로 내 바깥이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게 바로 나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한 번도 내 안을 떠나본 적이 없어. 바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기준으로 나눴던 안팎의 구분이 텅, 내외가 텅 트여졌다. 그걸 내외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밝게 뚫렸다. 안팎이랑 구별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바뀌라. 이게 바뀌면서 아니고 아니면서 바뀐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 제가 자꾸 그려보라고 하면 결국 뭐냐. 목전에서 경험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자리. 여기에 이 현상도 그려지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여기서 본 거죠. 요 한 화면, 요 한 마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관념이에요.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 경험은 생각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전도돼 가지고 지금의 이 생각할 필요 없는 이 뚜렷한 것에 대해서는 매하고 추상적인 생각만이 사실인 것처럼 그게 전도 몽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전도 몽상에 관심이 없어. 그 허상인 줄 뻔히 아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다시 생각하면 생각 속에서 막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우리는 한참 빠져 있어요. 그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고 꿈꾸고 있는 상태고 잠자고 있는 상태라. 다시 한 3초 깨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꾸준히 공부하라고 하냐면 이제 다시 잠드는 버릇에서 다시 꿈꾸는 버릇에서 이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기 위함이에요. 깨어있는 상태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당장 무심하면 바로 그거예요. 당장 무심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곤침 산란에 빠져 있을 때도 이 자리에서밖에 그걸 경험 못해요. 각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대승기신론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불각, 시각, 본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앞에 글자 떼버리면 다 각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함도 깨달음이요. 비로소 아이쿠야 깨달았다. 비로소 깨달았다. 시각도 깨달음이요. 본래 깨달았던 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달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깨달음 말 잊어도 돼요. 알아차림? 잊어도 돼요. 우리는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맨날 저 범원서 방장 스님이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라보이는 벽이 우리 마음이다. 근데 생각하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실제로 많이 경험하잖아요. 책 읽을 때 분명히 눈으로는 글자 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딱 끼어들면 분명히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중간에 그게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하면 그 사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데 그게 우리 망상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잠시 하자고 하면 우린 자꾸 이제 조용히 있게 되면 갑자기 의식되지 않는 것들이 일시에 의식되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해요. 그때 이제 초보적인 명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호흡을 지켜보라는 둥, 들숨과 날숨을 고르게 하라는 둥, 그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거 잘못 습관들여 보면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처음에 혼란스러워도 괜찮으니까 그냥 다 허용해봐요. 시간 지나면요. 왜 일정 시간 좀 앉아 있으라고 하냐면 시간 지나면 처음에는 자기가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들숨날숨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거기에 반응만 하지 않으면 점점점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명상이에요. 어떤 의도 조작 없이 일체를 허용하고 가만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걸 찾습니다. 그거 실제로 해보면 15분, 20분, 30분 정도면 충분히 그러고 그러면서 언제나 내 생각과 상관없이 늘 있는 이것을 30분 내내 경험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순간만 경험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건 내가 아무리 망상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 경계 속에 있든 이건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사실이 분명할지라도 예전처럼 이제 그 경계 속에 끄달려가는 그 습관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한참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과 경계에 이렇게 반연하는 그 습관에서 이제는 점점 무심하게 그냥 그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없다 또는 무심해진다 그게 진정한 불이다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뭐냐면 경계와 나가 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경계와 내가 짝이 있으니까 끄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데 근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 현실 생활에서 그걸 놓치기가 참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는 맨날 실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재가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 살림하면서 일하면서 산다는 것은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매 순간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경계를 매 순간 접하면서 우리 실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늑한 무슨 명상센터나 뭐 그런 데서 이 온실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 힘들고 여러 가지 그 장애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것도 뭐냐면 내 시비 분별, 내가 그런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장애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점점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크게 한번 놓아버리는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왜 이제 부처님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가 제일 선두에 오냐면 고통이야말로 이 공부를 빨리 성취시켜주는 좋은 기회의 인연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고통을. 그게 우리의 본능, 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본능인데,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이나 불만족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엄밀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을 겪음으로 해서 진정으로 고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것은 끊임없이 허물어져 가고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상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자아에 대한 고집, 아무리 오만하고 도도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허물어지고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걸 못 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온 조르바 있잖아요. 많은 그 공부한 사람들이 막 조르바 같은 사람을 죽음 앞에서 의연한 그런 모습을 막 그런 것은 제가 요즘 보니까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아직도 아집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이 무상함과 그 다음에 이 무아란 사실을 받아들일 이 어떤 고통을 없앰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인정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길인데 조금 그런 그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자아를 중시하는 서구인들의 한계가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이 공부가 참 요상한 건 뭐냐면 공부는 이미 완성돼 있어요. 완성된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이상한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간단히 말하면 아는 것과 자기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거예요. 이즉 벌써 도노예요. 이즉은 문득, 이치는 비록 문득 깨달을 수 있지만은 이 현상 하나하나의 차별 현상, 이 차별 현상에 대한 지혜, 차별지는 그렇게 쉽게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리와 해탈, 깨달음과 해탈을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리와 해탈이 둘일 수 없지만은 현상적으로 보면 깨달음, 이 어떤 이미 완성되는 이 하나의 사실은 문득 보기, 이 평등한 깨달음의 지혜는 문득 깨닫기 아주 쉬워요.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근데 이 평등한 이 평등이 분명히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 천차만별로 드러나거든요.
이 천차만별에서 자유를 얻는 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그 깨달음의 완성이 어떤 의미에서 해탈이에요. 깨달음 있고 해탈이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공부는 자기가 제일 잘할 겁니다. 진짜 이 눈앞의 사실이 분명하냐, 진짜 추호도 의심이 없냐, 그 사실이 분명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경험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자기 마음, 여기서 움직이는 마음은 분별의 마음이거든. 허망한 마음, 망심이거든, 망심. 그 허망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 자기가 철저하게 그걸 부처님께 계속 지켜보라, 그걸 관찰하라 했던 건 그거예요. 허망한 망념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린 속았던 거예요. 그걸 보면은 거기서 떠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게 이제 제일 8정도의 정견부터 나오니까 바로 봐야 된다. 바로 봐야지 자기 허물을, 자기 실수를 봐야지 그 실수를 안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망념이 어떻게, 자기 욕망이 자기가 어떻게 속는지 모르면 계속 끄달려 가는 거야. 불교적 표현을 하면 윤회의 수레바퀴 속을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것을 자기 눈으로 이제 보려면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바탕, 이게 각이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대승에서는 이걸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초기에서는 이걸 연기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떤 현상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인연 화합에 의해서 마치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없는 거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모든 현상들의 실체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공이다, 무하다 하니까 너무 이렇게 무슨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전부 다 있는 채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의 길로 갔다가 나중에는 그게 대승이거든. 왜 소승과 대승의 가르침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에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없다, 부정적인 것을 강조했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준 다음에 그러면 없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없는 것도 아니다. 일체가 다 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실체가, 그 뿌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도 부정할 게 없다. 긍정해서도 안 되지만 부정하는 그것도 어긋난 짓이다. 이게 진짜 허공에서 줄타기 하는 것처럼 참 이게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공부하면서 항상 자기가 제일 이제 이게 입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 텅 빈 이 목전에 이 텅 빈 이 자리가 분명히 자기한테 어떤 구체적인 실감이 나야 돼요. 여기서 구체적인 실감은 차별되는 어떤 감각적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체적인 거예요. 늘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찻소리처럼 오고 가는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 근본이 밝혀져야지 차별 현상에 우린 또 예전 습관대로 속다가 다시 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온갖 하나하나의 차별 현상에 이것을 떠나지 않구나. 처음에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 부자예요. 아직 자유자재가 안 되는 거라.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옛 사람들은 미진처라고 했거든요. 미진처가 있으면 안 돼. 아직 법이 타성일편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끄달리는 부분, 그건 너무나 잘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끄달리는 부분은 뭐냐면 불쾌한 기분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 혐오감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도. 그러면서 자꾸 이제 자기가 여전히 가로막혀 있던 그 장애들을 하나씩 이제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역설적인 거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장애가 있다니까.
아무 장애가 없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구체적인 경계에서는 장애를 느껴요. 거기서 그 현실 속에서 그 장애를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뭐냐. 하고 해도 결국에는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입법계품의 그 선제동제 구법여행이 그거거든요. 실제로 가보지 않고서는 그냥 이 자리 연습, 그래, 그 자리가 이 자리야 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서정주 선생의 시 있잖아요. 이제는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이 같은 꽃이야. 거울 앞에 섰어. 이제서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젊을 때는 항상 젊은 친구 그러지 않아요? 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좀 너무 철학적으로 말하면 항상 젊은 친구들은 떠나는 걸 꿈꾸지 않아요? 전 젊은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식을 추구하거나 이성을 추구하거나 막 어떤 뭔가 바깥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 말고 색다른 경험이나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 충동에 끌려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처음엔 이성의 뒷공무니를 쫓기도 하고 감각을 쫓기도 하고, 그래서 마시고 놀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서면에 옛날에 88 올림픽,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발바닥을 비비러 댕겼거든요. 서면에 88 올림픽 옛날 생각이 나네. 그렇게, 근데 그때 몰랐어요. 이걸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우지가 뭔가를 찾아서 구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깥으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원숙해져서 다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이제 이 뭐냐면 항상 자기를 떠나서 바깥에 있는 대상 타자를 통해서 만족을 굴렸던 게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더 이상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있는 이대로 좋은 거야. 그냥 나인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그냥 나란 사실을. 그냥 내가 그냥 나임이란 이 사실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I am that I am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이 느낌. 이것이 무아예요. 이 존재의 감각이 무아라고. 무아가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좌선하다가 뭐 하다가 몸이 사라졌어요. 나라는 어떤 주체 감각이 사라졌다. 그것들은 감각이에요, 감각. 근데 거기도 보십시오. 분명한 알미 있잖아요. 이 바탕, 무아는 모든 존재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서 어떤 감각적 차별되는 대상으로 나는 없다 소리예요. 근데 이 온전한 모든 존재의 기반으로서 나는 엄밀한 거예요. 그래서 무아가 그대로 진정한 존재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모든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근데 그건 어떤 실체는 아니거든요. 어떤 실체로서는 아니에요. 그건 대상이거든. 대상은 아닌데 분명히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줄을 상대적인 분별처럼 알지는 못해요. 저렇게 버스는 상대적인 분별로서 경험하잖아요. 근데 저 버스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 수는 없어요. 이미 알고 있어서. 이미 저게 다 드러냈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이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무심처, 이 무념처에 그대로 머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일체 오고 가는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러면 뭐냐면은 제가 가끔 이 자리를 전달해 드리려고 스스로 맛보게 하려고 복숭아 그려봐라 할 때 보면 이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허상이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거울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 똑같이 그 흔드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로 설명이 그런데 비록 그 거울 표면에 흔드는 모양이
드러날지라도 거울에 비추는 성품 자체가 이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울 표면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라고. 거울 표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움직이는 모양이 드러나 있을지라도. 거울 표면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울 표면에 정지된 모양도 비춰지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대로 동정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지금 우리 눈앞도 똑같아요. 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내 보고 있는 나도 지금 여기서 경험되죠. 딴 데서 경험할 수 없죠. 네? 우리가 분별해서 내가 본다 할 때 보고 있는 나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시야를 떠난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도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보는 나도 보이는 대상도 끝없이 변했지 않아요? 10살 때 되게 귀여웠을 것 같은데. 그죠? 10살 때 자기 모습 기억나요? 어린 시절 사진에? 예? 10살 때 그러니까 10살 때 혹시 이 눈앞의 경험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 게 제 중학교 때 제 방에 브룩실즈하고 소피 마르소 책받침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어느 날 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우연히 책상에 앞에서 이거 보다가 브룩실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했던 그 기억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때 15살짜리 나, 그 다음에 그 눈에 비쳤던 그 책받침 그림의 그거는 벌써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있던 그 물건. 그것들이 경험되는 이 자리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안 따라고 저것도 안 따라고. 근데 요것과 저것은 여기를 못 벗어나 있거든. 요게 뭐냐고. 요게 공성이라고. 요게 알아차림의 성품이고 투명한 알의 성품이라고. 이게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걸 한바탕이다 그런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보이는 모양이나 들리는 소리나 냄새나 경계에만 신경 쓰지. 이건 모양이었거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근데 분명히 모든 모양, 모든 소리, 모든 냄새, 모든 감각으로 이것만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만. 이것이 없으면 안 드러난다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 손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거는 안 움직여요. 이거는. 이 움직임 없는 자리에서 움직임이 드러났다가 움직임 없는 자리로 이게 사라져요. 15살 때 나 어디 갔어? 그 책받침 어디 갔어? 그 기억 어디 있다가 지금 뚝 다시 허상처럼 쑥 그렸다가 쑥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놈들은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진 게 이거는 이게 무념처라니까 이 자리가 이 생각 없는 자리. 어떤 의미에서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쉽다고도 말할 수 없지.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지당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가 없어. 헛된 조작을 할 필요 없어. 대부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삿된 진리는 뭐냐면 전부 조작이 들어가요.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그 대상에 쏙 빨려 들어간 거야. 근데 그럴 때도 이 허공은 불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마음이 경계에 끄달려 갈 때도 정신 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허공을 보란 말이에요. 허공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세상이 절단난다고 비명 지르지도 않아요. 정말 무심해. 예. 근데 이게 나라고. 예. 여기서 온갖 경계 경험은 달라져요. 근데 우린 또 그래서 이렇게 쏙 꿈속에서 우리가 꿈의 일부로 축소되듯이 쏙 빨려 들어간다니까. 이게 마음의 신묘한 작용이에요. 겨자씨 속에도 들어갔다가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집어넣게 됐다가 예. 이런 식으로. 그 옛날 사람이 얼마나 묘한 소리를 했냐면 겨자씨 안에 참깨 안에 저 백두산을 집어넣는 거 쉽대. 근데 백두산에 겨자씨를 참깨를 던져 넣는 건 어렵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참깨 안에 백두산 넣는 건 아주 일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돼 있거든요. 백두산이랑 우주천지가 지금 요 눈앞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평등지는 밝히기 쉬우나 이것을 백두산에 집어넣고, 그거 우리는 쉬울 것 같잖아. 그게 아니에요. 차별현상, 낱낱의 차별현상에 걸림먹기는 참으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책 좀 볼게요. 오늘은 정말 일찍 끝낼 겁니다. 오늘 원어심요, 그 융지장에 주는 걸 끝내고, 자, 69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이 무심한 텅 빈 알매 성품이니 공성이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깨달은 뒤에 그 보리매라 이 마음 지키라고 하는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킨다는 표현을 쓰지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어나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 따라만 가지 않으면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처음에는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실감이 나고 그래요. 더 뚜렷하게 자각이 되고, 그러다가 마치 경계 속에 들어가면 잃어버린 거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게 그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예. 그게 이제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예. 화두하시는 분들이 하루 24시간 이걸 놓치지 않는다라는 표현 하는 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자칫해가지고 어떤 화두라고 하는 대상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무심한 마음이에요. 무심한 마음.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과 생각 아닌 거. 어떤 게 생각 없는 마음인지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으로 이걸 쉽게 오염시켜요. 왜냐하면 생각 아니면 이거 판단하고 분별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생각을 쓰긴 쓰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언어 도단짜리인데 이게 생각 없는 것이구나라고 알았으면 이제 그까진 생각이거든. 생각이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마저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무심한 순간들, 이 순간들과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마음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 예. 이렇게 지금 매 순간 우리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막 이것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막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걸 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했던 사람이 그 비틀즈, Let it be. 냅둬요. 냅두세요. 그게 지혜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근데 그것도 토를 달아버렸어.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터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터득을. 자, 69쪽 밑에 둘째 줄 보면요. 대기와 대용이 그랬어요. 대기, 큰 기틀과 큰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대기, 대용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기라고 하는 게 원래 배틀기잖아요. 우리 기계를 이제 이 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기계할 때 이 기자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대기나 대용이나 뭐냐면 이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용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 뭐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소리를 주먹을 불쑥 내밀기도 하고 하는 것도 이 기틀과 작용을 보이는 건데, 근데 진짜 큰 기틀과 큰 작용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이 목전소식인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드러내서 보이려는 게 주먹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저 버스 소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하나를 딱 티끌 하나 들어 올려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되면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를 알 내가 따로 있으면 그건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건 둘이에요, 둘. 전체는 전체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색다르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드네. 버벅거리네. 근데 이제 글쎄 어떻게 전달할까요?
옛날에 숭산 스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내가 생각을 하면은 다 다르다. 천차만별이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순간 생각을 쉬면 이미 하나다. 이미 하나. 이 단순한 생각 속에 있을 때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가졌을 거란 생각이 있어요. 그게 가려요. 그게 망상이에요. 왜 수많은 구도자가 속냐며, 왜 불조에게 속냐, 왜 큰 스님들한테 속냐. 그분들이 말하는 나는 없는데 그 말로 경전에 표현되는 뭐가 있겠거니,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방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나한테는 이 물건이야. 이거는 나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은. 제가 이거 이 물건이다. 이것도 저도 다 예전에 이런 선어록에서 배운 소리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껏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 안 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 경험 속에서만 우리 하나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은 내 꿈속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 꿈속에 출연하고 있어요. 예? 예전에 서산대에서 삼몽사가 주인이 객한테 꿈 얘기하고 객은 주인한테 꿈 얘기하는데 그 꿈 얘기하는 두 사람도 꿈속의 사람이라고. 예?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한 인연인 겁니다. 근데 자기 걸 본 사람은 남의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뭘까요? 예? 분별하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근데 분별하지 말고 지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의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느낌의 대상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모든 느낌의 대상들. 이런 게 느낌의 대상들이에요. 모양, 소리, 맛, 향기. 근데 이것과 분리됨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단 말이야. 이 공간이 그대로 깨달은 거야. 제가 억지로 여기다 공간이라 이러면 그것도 그냥 입을 다물어야 돼. 제가 제 주둥이를 쳐야 돼요. 이게 진동하고 있어요. 이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진동하고 있다는 게 뭐냐? 우리 영어로 하면 바이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력, 활력이 바이탈이거든. VI가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살아있다. 진동이란 말은 살아있다. 이게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활발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사들이. 근데 생각으로 보면 이게 죽어버려요. 이렇게 대상화하려고 하는 순간 죽어버려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는 죽었다 살았다는 거기에 그 개념에 매달리면 안 돼. 그거 싹 잊어버려야 돼. 집착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당장 무심해지면 우리는 마치 무심해지면 무생물 무슨 목석처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전체가 살아나. 네. 당장 내가 여기에다가 생각을 붙이지 않으면 이게 대기대용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바이탈 살아있다. 그래서 이게 큰 기틀이다. 큰 작용이다. 그러니까 뭐가 크게 근데 우리는 아무리 큰 타이타닉 엔진이 막 여기서 막 피스톤이 막 움직이고 해도 그거는 작은 작용이에요. 그 모든 작용, 저 버스 소리를 떠받치고 있는 거. 지금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 작용을 떠받치고 있는 게 진짜 큰 작용이에요. 그 장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짜 큰 모양은 모양이 없고 진짜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 이 도를 가리키는 거는. 이게 왜 무상이냐? 너무너무 거대해서 그래. 모든 모양을 다 머금고 있는 이거는 자기는 안 드러나요. 그 다음에 모든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소리는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 이게 항상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저한테 이제 감각적으로 공감이 가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일미다. 일미. 한 맛이다. 맛없는 맛이다. 이 말이에요. 맛없는 맛. 이 맛없는 맛을 기반으로 온갖 신맛, 단맛, 짠맛, 온갖 차별견기가 드러난다.
근데 맛없는 맛이란 맛은 없다. 짠맛을 볼 때도 그 맛없는 맛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아무 맛없는 맹물에다가 설탕 넣으면 설탕 맛이 나. 근데 거기에 설탕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맹물 맛도 있는 거예요. 소금 넣으면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맹물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물도 맹물 맛, 짠맛도 맹물 맛이야. 근데 드러나기에는 짠맛, 단맛으로만 드러나. 근데 아무 맹물이 없으면 짠맛, 단맛은 드러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드러나지 않는 배후의 배경처럼 있다. 그래서 이걸 공간. 그래서 투명한 알아차림의 성품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 자체다. 존재. 그냥 이렇게. 이 존재가 이 존재 위에 저 소리라는 경계가 소리는 지나가지만 존재는 지나가지 않는다.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언제나 나로서 있어요. 이 나로서의 경험 아닌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몸뚱아리가 바뀌어도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겁니다. 이 내가 바로 나인 이 경험은 훼손되지도 않고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라마나 마르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나 있다는 느낌에 집중하라. 나 있다는 느낌. 나는 나다라는 느낌. 근데 느낌이란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느낌, 감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현상적으로 구별되는 건 줄 알아. 이건 절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사 완전한 알은 무지와 같아. 무지. 알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념처란 말이야. 알 게 없어. 그래서 알려고 하는 마음을 쉬어라. 이거예요. 단자 무심하면, 다만 스스로 무심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거. 단지불의 시직견성이라. 다만 알지 못한 줄 알지 않느냐. 그것만 명확하면, 요 자리만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킬 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안으로 쑥 허용된다고. 생각으로 여기 가득 차 있으면 그 생각에 튕겨가지고 자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근데 생각이 이렇게 가고 나면 공간이 있다니까. 마치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장 요즘 그런 사람 많던데. 저장 강박증 있는 사람들 보면 온 집안에 악취 언제 갖다 쌓아놓은지 모르는 쓰레기 더미 있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 근데 쓰레기 더미도 그 공간 안에 있었다고요. 공간은 쓰레기 더미에 의해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쓰레기 더미를 치웠다고 해서 없던 공간이 생겨난 것도 아니야. 공간은 본래 있었어. 그 쓰레기 더미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 쓰레기 더미가 뭐냐? 우리 생각이라. 우리 생각이 이 자유로운 무엇이든지 가능한 이 텅 빈 이 자리를 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이 생각이 실제가 아님을, 그래서 실제가 아닌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 이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이 성품, 뭐든지 다 허용하는 이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알고 나면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오고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리 와도 이 허공 같은 이것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이것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기대용이 바로 이 텅 빈 성품이에요. 그래서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활발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생명.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가끔 제가 서구인들 영성가도 책 읽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걸 aliveness라고 그래요. 저는 바이탈리티, 활력, 생명. 기독교에서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존재, 말로 그럴듯해서 그렇지 불성이니 존재니 의식이니 무슨 생명이니 결국에 뭐냐면 지금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다른 것이 안 궁금해요. 이걸 추상적으로 관념으로 아르마리로 이해하면 이건 명확하지 않은 거지. 실감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실감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엉뚱한 거 찾는 거야.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설탕물 먹을 때 우리는 설탕맛만 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물맛은 봤어요. 설탕맛 드러날 때 이미 물맛 본 거야. 예? 우리가 복숭아 그릴 때 이미
허상이 아닌 건 다 드러나 있는 거야. 이미 그리기 전부터 드러났어. 그러니까 복숭아가 마음껏 그려지지. 복숭아 그리는 그 자리는 본래 있었던 걸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앞불싸 내가 이걸 놓쳤군 깨닫는 거라.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예요. 본래 그게 솟하고 솟아는 소식인 거야. 내가 이미 솟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찾기 전에 이미 이 마음이 온전하게 있다는 거. 딴 데 가서 빌릴 수 없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대용입니다. 대기대용이 딴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주먹을 들어보여요? 탁자를 쳐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미 다 드러나 전체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게 대기대용입니다. 대기대용이 천차만별한 갈등을 그러니까 이 대기대용 안에 천차만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딴 데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경험했던 것들 한번 자기 기억에 남는 것들 잘 보십시오. 오늘 어떤 감정들 경험하셨어요? 어떤 감각들 경험하셨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천차만별에 있잖아요. 그게 천차만별 갈등들을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딴 데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대기대용에서 나와서 이 대기대용으로 나옵니다. 허공에서 나와서 허공으로 돌아가요. 언제나 이 자리야. 만법귀일인데 일기는 하초요. 만법은 전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공 스님은 그 질문이 좀 그렇다 해서 그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 질문이 나온 그 자리, 지금 버스 지나간 이 자리, 또는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니까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싹 잊어버리면 돼요. 이건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말해도 이 자리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말 뜻에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상근, 뜰 앞에 잣나무, 정전백수자, 간식을 그 말 뜻에만 속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어디서 지금 드러나냐 이게. 그게 화두공한 낙처란 말이에요. 낙처는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맥 빠지고 이 어이가 없는데요. 나중에 찾고 보면 나중에 스스로 자기 의문이 해소되고 나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뭔가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아까 말했지 바깥에서 구하는 마음이 조복이 안 돼요. 자꾸 왜냐하면 뭔가를 얻어야만 자기가 만족될 거란 그런 망상이 너무 심해. 자꾸 바깥으로 구하는 순간 자기는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와 대용이 이 자리가 이것이 천차만별한 갈등들을 이 현상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니 이 사실을 깨달으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험은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사라진 적이 없다. 결국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식이나 이런 데서 뭐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함장식이라고 하면 여기 다 있다 이 소리야. 여기 다 있어. 여기에 다 종자가 심어져 있어서 인연만 내면 툭 하고 과거생도 전생 경험도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런 건 그 내용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오 신기하다 하면서 그 내용에만 쏙 하고 그 내용이 드러나는 이 자리를 무시해요. 이건 절대 신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신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걸 무시한 과보가 뭐냐? 그 미혹에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 덤덤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를 이런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부터 구해줄 뭔가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그게 아무리 구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아무래도 안 되거든. 그 아무래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참. 생각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와 대응이 천차만별한 갈등들을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니 사람에게 끈끈한 것을 떼어주고 결박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뭐냐면 이 사실 하나 가지고 이게 생각이 아닌 자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생각이 아닌 자리가 있어야만 생각이 일로 돌아가거든요. 아까 그러면 끈끈한 것 결박이 뭐냐면 전부 생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진짜 연기나 환상과 같다는 사실이 생각이 아닌 자리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숭아 그려봐라. 그 다음에 엄연한 사실이었다고 생각하는 거 지나간 기억 아무리 떠올려봐라. 복숭아랑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아. 그 실체가 똑같아. 우리는 그 복숭아는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고 내가 뭐 1년 전에 어떤 큰 사건을 겪었다. 그건 사실 아니냐? 아니에요. 그 실체는 복숭아랑 진료는 똑같아. be made of. 똑같은 걸로 made of 돼 있단 말이야. 다 만들어졌다고.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 진짜라니까요. 그게 뭐냐? 그 모든 것들은 생각이고 실제는 이거라. 그러니까 여기 오면 끈끈한 것 결박이 풀어지는 거라. 이 생각 아닌 게. 아르마리로는 절대 안 그래요. 아, 그럴 것 같아. 텅 빈 알아차리면 어쩌고 자가 아르마리로 하면 절대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자기가 체험하잖아요. 이거 생각이 없는 거구나. 이게 분명해지면 그제서야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통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기 때문에 생각 아닌 것 허상에 속지 않는 거야. 근데 아까 생각 속에 빠진 사람, 물속에 급류, 장마 와가지고 갑자기 계곡물에 휩쓸린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생각에 들어가면. 한번 어떻게든 빨리 휩쓸리기 전에 빨리 솟구쳐야 돼. 그래야지만 목숨을 구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면.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닌 자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섬이라고 했던 거예요. 의지처라고 했던 거예요. 귀처라고 했던 거예요. 영어로 보면 레퓨지라고 해요. 피난처라고 피난처. 급류에 휩쓸렸을 때 섬이 있어야지 목숨을 부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빨리 밝혀라. 그러면 이 자리를 희미하게라도 밝히면 그제서야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자기도 모르게 구별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그게 안 돼. 여전히 생각 아닌 건 그 피난처는 땅이 한 평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휩쓸려가. 근데도 요만큼 꼭지라도 계곡 물속에서 바위 꼭지라 보면 그거라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공부해야 된다면 처음에는. 곱비와 채찍을 놓으면 안 된다. 시부도에서. 이제 소 곱비 한번 잡았으면 그제서부터 억세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생각의 물살에서 이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 생사의 고뇌라고 우리 번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생각의 형태가 아니고서는 절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적 통증 가지고 우린 괴롭지 않아요. 육체적 통증에 플러스 생각이 붙을 때 이게 엄청나게 확대되고 과장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공포가 확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통증은 통증일 뿐이에요. 통증은 통증일 뿐인데 우리를 정말 맥 빠지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은 거기에 달라붙는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생각이 곧 고통이에요. 괴로움이라고. 그 유명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큰 도둑이 물건 훔치러 잘못 들어갔다가 어디 냉장고 속에 들어갔는데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음날 직원이 발견한 그걸 동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냉장고는 작동되지 않는 냉장고였다고. 근데 얼어 죽었어요. 사인은 동사였어.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얘기. 왜냐하면 선입견이나 생각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좋다 나쁘다는 건 사실에 대한 우리 해석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구별 안 하면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이걸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게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 끼면 온 우주가 그렇게 꺼멓게 보이듯이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가려져 있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자기는 사실인 줄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아닌 거 진짜 한번 안경 벗고 멀쩡한 걸 한번 봐야지. 아, 그래야지 생각. 아, 그러면서 자기 오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아닌 거 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견성이. 한번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체험을 한 거 하고 그냥 머리로 이해한 거하고는 천지연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생각 아닌 거구나. 생각 아닌 거구나. 이 생각 아닌 상태란 건 이거구나.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 아, 이걸 이제까지 역대 조사 3세 제불이 이걸 말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점점점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이 생각의 습관이 완전히 조복돼야 돼요. 우리 생각 안 하고 못 삽니다. 이 생각을 길들여야 돼요. 생각을. 그게 생각 조복받는 거예요. 이제 이치에 맞게. 그래서 뒤에 보면 정견, 뭐 정어, 뭐 정사유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럼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멸성제 다음에 도성제예요. 깨달아야지 수행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깨닫고 나서 수행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도성제에서 멸성제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고집 멸도는 순서 바꿀 수 없어요. 먼저 고를 경험하고 고통의 원인을 깨닫는 거야. 그래야지 멸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내 마음의 작동, 망념이 움직인 걸 봐야 되는 거야. 집성제를 봐야지 멸성제가 돼요. 멸성제가 돼야지 도성제의 길을 가는 거라. 발정대로 깨달음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게 일천성인의 괴칙이라고 보조 진우리 도노점수의 길이 왜 일천성인의 괴칙이라고 했는지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 밝혀야지 사람에게 끈끈한 것을 떼어주고 결박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는 이가 있다면 곧 본분순환을 써야 한다. 뭔 말이냐면은 사람을 가르칠 때 특히나 이 원호 스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송나라의 문자선, 벽암록이나 공안선의 발달의 이유가 뭐냐면 송나라의 출판 기술이 갑자기 우리 고려 때 뭐 금속활자 나오고 출판이 갑자기 이렇게 책을 쉽게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선적인 것들이 사대부 책 보는 사람들, 이 문자 보는 사람들 주변으로 이제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선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선의 그 송 이후에 원대 조금 지나면 선맥이 끊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뭐냐? 책 보고 공부해요. 책 보고. 관념으로 공부한다고. 안 그러면 진짜 무식하게 몸으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몸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앉아가지고 몸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 속에서 문자 속에서 관념에 기계체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념을 가지고 아크로바틱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묘한 어떤 논리나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 정말 진실이에요. 눈앞의 사실. 너무 단순해. 그래서 입 벌릴 필요 없고 기억자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가 몸소 깨달아 봐야지 진짜 언어 문자나 관념에 대한 집착에서 요만큼씩 해탈되는 거예요. 여전히 집착, 왜냐면 인간이 이게 지적인 즐거움도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거 쉽게 못 나요. 거기서. 저도 그 아르마리의 장에 엄청나게 처음에 여기에 이 단순한 거 깨닫는데도 엄청나게 장애였지만 이 공부하면서도 그 뒤에도 엄청난 장애였어요. 왜냐면 아는 게 병이란 말이 딱 맞아요.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남들은 안 흔들릴 것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식인들이 우유부단한 이유가 있어요.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가 이거예요. 여우와 아기 고양이 산책. 어느 날 아기 고양이 순수한 걸 상징하거든요. 아기 고양이가 산책을 하는데 여우가 띡 나왔어요. 그래서 고양아, 아기 고양이야, 너 어디 가냐니까 내 지금 뭐 산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러다가 큰 짐승 같은 거, 사자 같은 큰 짐승 만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여우가 비우는 거예요. 야, 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모르냐? 그러니까 예, 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밖에 몰라요. 야, 나는 사자를 피하는 뭐 99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 그래서 으쓱으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어흥하고 사자가 나왔어. 그래서 깜짝 놀란 아기 고양이는 아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살았는데 여우는 하다가 뭐 할까 하다가 거기서 잡혀먹기 때문에. 저도
우리 막내 이 이서부가 들려주다가 깜짝 놀랐어. 이런 이야기도 있네. 이거 마음 공부한 사람 똑같네. 괜히 머릿속에 정토도 공부해, 뭐도 공부해, 천태도 공부하고 화엄도 공부해. 아는 건 많아.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어. 지는 몰라. 자기 살 그 길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지 모르는 거야. 이미 자기가 자기라는 사실. 이 선 공부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공부해보니까 공부할 게 없어. 웃긴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공부해야만 공부할 거 없다는 사실 알아. 참 웃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아르마를 내는 게 있다면 곧 이 생각 없는 자리로 들이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인연이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이건. 그 너무 장벽이 강한 사람은. 좀 기다려야 돼. 아직 그 사람의 때 시절이냐 아닌 거예요. 본분수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에 있는 이거예요. 본분초류라고 하는 건 본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라. 우리가 벌써 분배받은 거라 이미 있는 거. 그래서 노세젓 열섬에 사자젓 한 방울 타면 모두가 흩어져 버린 것과 같다. 뭐 있잖아요. 뭐 기름 뭐 이런 데 있는데다가 뭐 세제 같은 거 하면 쫙 뭐 밀듯이 망상 분별에 이게 망상 사자젓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노세젓 열섬이라는 건 잡다한 아르말이고 아르말이 없는 거 탁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대요. 실제로 이 사실을 처음 체험할 때 이것을 자기가 경험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그런 감각적인 어떤 그 경계들이 나타나요. 가장 흔한 게 합일감이에요. 갑자기 분리감이 싹 사라져요. 예. 그러면서 아주 황홀하다고 해야 될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계를 맛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식이 또렷해지는 경계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 날 며칠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또렷해서. 그것도 경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약간 신통 같은 게 열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이 자기한테 오기도 하고 또 흔한 게 뭐냐면 이 에너지 현상. 막 몸이 막 저절로 막 진동하기도 하고 뭐 기운이 위에서 밑으로 뚫리기도 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막 돌아요. 사방팔방으로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 가운데 기둥을 박아놓은 것처럼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전부 그거 그냥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진짜는 뭐냐? 전혀 그 모든 것들의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합일감 어떻게 알았지? 아, 우주와 내가 하나구나. 그 말로 표현했으면 그 감각은 어디서 나요? 설탕물 맛을 보려면 물을 통하지 않고는 설탕물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알아차림, 이 각의 성품이 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불각도 각이요, 시각도 각이요, 그 다음에 본각도 각이란 말이에요. 구경각도 각이야. 심지어는 각 하나밖에 없어. 그 각 위에 나 못 깨달았는데요. 이제 한번 체험했어요. 이게 본래 깨달았군요. 더 이상 깨달음 없군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제가 좋아하는 요즘 나름대로 핫한 서구의 윤게이 민규로 림포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동영상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귀엽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나이도 우리랑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도 한 50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래요. 명상 배우러 온 사람들은 한 수백 명이 와 있어. 서구인들이 와가지고 명상 왜 배우러 왔냐고 하면서 혹시 어웨어니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 어웨어니스를 체험하신 분, 어웨어니스 경험하신 분, 알아차림이 뭔지 아시는 분 하니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한 몇 명이 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웨어니스 모르시고 어웨어니스가 없는 분, 그러니까 몇 명이 또 들어.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그게 어웨어니스라고. 그게 이미 나는 알아차림이 없어요라고 알아차리고 있다고. 사람들은 자꾸 알아차리면 특별한 어떤 뭔가 진동이 오고 뭔가 고요한 상태에서는 그건 줄 알아. 아니야, 그건 경계예요. 경계. 변한다니까. 근데 늘 있는 건 하찮게 보여. 늘 있는 건 하찮게 보인다고. 근데 늘 있는 게 진짜예요. 가끔 나타났다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 그거 보십시오. 맨날 밥 해주는 엄마는 별로 안 그래요. 가끔 그 레스토랑에서
캡사이신 잔뜩 넣은 거 먹으면 뭐 맛있다고 뭐 이상한 조미료 잔뜩 넣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혹하기 쉬워. 좀 뭔가 유별나고 근데 늘 있는 건 너무 당연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그 중요한 걸 놓쳐. 요컨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예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수해 받아 면면이 계속 멀리 있고자 한다면, 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수해 받는다 하니까 무슨 전수해 주고 전수해 받을 게 따로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언어적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로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부를 한번 철저히 해 보시면 진짜 우리가 보통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나하고 한치의 차이도 없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석가열애의 진면목이구나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겁니다. 딴 사람들은 무엄하게 네가 무슨 불경스럽게 그런 석가와 감히 중생을 비교하냐.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대승에서는 법신 사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법신 자리야. 석가모니도 나도 이 자리에서만 동일해. 보신 화신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금강경에도 있잖아요. 뭐 보화, 뭐 비진품. 보신 화신은 진짜가 아니라고. 보신 화신 차별되거든요. 아미타불이나 그 경계들이 다 다르죠. 석가열에는 뭐 30 이상 80종가 있었다는데 나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깨닫지 못함도 비로소 한번 깨달음도 본래 깨달아 있음도 완전한 깨달음도 이 본래 있는 이 각을 떠나지 않아요. 이 너무나 평범하니까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간과하고 있어요. 이 평범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 평범함. 이 평범함에 얼마나 익숙해지냐. 그게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이걸 또 연금술로 표현하거든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황금덩이로 변하는 거라. 이것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가를. 진짜 이것의 진면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컨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수해 받아 면면이 계속 멀리 있고자 한다면 이건 이제 이 융지장이라는 사람이 호구 소룡이거든요. 원호 극급 밑에 두 명의 이제 큰 제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종고, 그 다음에 호구 소룡이에요. 만만치 않은 대종장. 이 두 맥이 나중에 임재종 또 맥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사람이 큰 쓰임이 있을 사람인 줄 알고 원호가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사람들 지도할 때 계속 멀리 있고자 한다면 이게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무슨 뭐야 문중이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스승 제자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고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른 욕망, 다른 욕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뭐냐면 이 공부를 할 사람을 찾습니다. 진짜 공부할 사람 찾아요. 공부할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인연 한번 맺어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제 힘으로 이 공부 못했어요. 나는 그럴 그릇이 못 돼요.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책 많이 읽고 아무리 혼자 끙끙거리고 수행해도 이거 절대 저는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저를 일깨워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 도움 없었으면 나 이거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무 조건 없고 그냥 공부하겠다니까 그냥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요행이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못하는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거 하나만 확실하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것밖에 없고 정말 이렇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내 안목이란 게 생기고 나니까 진짜 나보다 더 미친 사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이 공부에 미친 사람 만나가지고 한번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이제
더 이상 이 공부를 이렇게 현상적으로 말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공부를 해 나갈 사람, 그래서 그 후학 뒤에 배우는 사람한테 부촉을 하는 거예요. 부촉을 하는 거예요. 부촉이란 말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촉 촉탁한다듯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뒷사람들한테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문화나 분위기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전부 뭐냐면 밥이나 쌀로 돈과 쌀로 물질적인 것으로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고 설사 안다고 해도 진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몇 안 되고 정말 극소수인 것 같고 이 공부하는 사람 진짜 이 공부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이 그렇게 지극히 그 공부하려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스승이 제자를 그렇게 떠받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노거사님은 항상 자기 공부 회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존대하면서 그분이 이제 점점 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기를.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거기 일하고 그 선원에서 일하고 그럴 때 가면 요즘은 몇 사람이 나오냐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냐고 되게 궁금해. 그럼 한 번 가시죠. 가요. 그러면서 맨날 궁금해하셨어요. 부디하면서 어디 학회 세미나 간다면 어디 좋은 인연 만나서 좀 그런 사람들 좀 만났으면.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오시면은 여기 좀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해도 여기에 서서 말씀하세요. 여기 서서. 그럼 우리도 앉을 수가 없잖아요. 다 서서 들을까? 수십 명이 항상 그러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고 웬만해서는 중간에 다 포기하지 이거 끝까지 하겠나 싶으면서도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람이 그리운 것 같아요. 정말 이 공부에 미쳐가지고 이 공부만 할 사람 있다면. 네. 근데 어디까지나 결론은 지나 잘하세요. 지나 잘한다. 내가 잘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칠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전수에 받아 면면이 계속 멀리고 이 법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면 부디 인정을 따르지 말고. 이게 참 저도 힘듭니다. 인정에 끄달려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몰라요. 내 공부도 잘 모르겠는데 남의 공부를 맞습니다. 체험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인정받고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공부를 인정받았을 때 장점은 뭐냐면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의 인정 가지고 자기 공부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아니,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에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는데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분명한 끝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요. 공부가 끝났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게 길 위에 있으면서도 집안을 떠난 적이 없고 집 안에 있으면서도 길 위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런 말로 옛사람들을 표현했어요. 제가 이걸 말로 어떻게 지금은 잘 설명 못 드리겠어요. 집안에 있다는 소식은 바로 이 자리란 말이거든요. 본래 깨달아 있는 소식이고 집안에 있으면서 이 길리, 이 수행 점차,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떠나지 않고 공부에 가는 아무리 지금 몰라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이 집안을 떠난 적이 없다 이 소리예요. 수행과 깨달음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정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인정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쉽게 인정해 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예. 때로는 어떨 때는 인정해 주지만 어떨 때는 그 인정을 뺏어가고 그런 거예요. 더 머물지 않게. 그 다음에 쉽다고 여기지도 말지네. 이게 처음에는 저도 오만방자했던 적이 있어서 이거 되게 쉽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별거 아니고 쉽고 저절로 다 돼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 현실이 좋은 거예요. 쓴맛을 보게 돼 있어요. 예. 한번 경계에 나가 떨어지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옛사람들이 나만 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예. 똑똑한 줄 아는 그놈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예. 쉽다고 여기지도 말지니 이것이 바로 단적인 뜻이다. 이것은 이게 단적이다. 이거는 여러 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공부입니다. 자기의 지금 이 순간의 직접적인 경험 이것만이 유일한 공부예요. 여기서 다시 자기가 일으킨 이 안에서 자기가 일으킨 생각은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에요. 여기서 한 생각에 또 나가 떨어지냐 스스로 생각 속에 생각이란 급류에 나도 모르게 휙 끄들려서 한 몇 미터 끌려간 다음에 겨우 정신 차리느냐 아니면 저 물려오는구나 하는 순간 딱 자기의 귀처가 있어서 딱 피할 수 있느냐 이건 자기 공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에 비로소 견고한 관문에 도달한다 했는데 이 마루 일구의 이 뇌관 아주 그 견고한 울타리에 도달한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마루꾸다 마루 일구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마지막 관문 마루 일구 그게 뭐냐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우리가 이 생사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나예요. 나. 따로 있는 나. 따로 있는 나라는 이 느낌. 우린 쉽게 여기에 그냥 끄달려 가거든요. 쉽게 동일시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도 어렸으면 원어심에 나오는 소리가 7.8도라고 그랬어요.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진다. 7열, 8열. 갈갈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에 나중에 결국에는 뭐냐면 나중에 공부에 일념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 이 한 관문 자기라고 하는 이 한 관문 자아라고 하는 이 한 관문 이게 도달합니다. 이전까지 이제 이놈이 공부하고 이놈이 뭐 깨닫고 이놈이 뭐 하는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에 넘어서야 될 그 한 관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진실한 말씀이다. 생사를 투철이 벗어나 진짜 우리는 잘 까먹는데 우리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언젠간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거 없어요. 때가 이르거나 늦거나 갑작스럽거나 준비되는 거거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직면해야 됩니다. 그때도 깨어있느냐 그때도 정신 차리느냐 그때도 정말 자기 관념이 일으킨 죽음에 대한 공포나 여러 가지의 흔들림이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마지막에 자기가 이 시험을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가 우리가 잘 속는 게 뭐냐면 어제도 그저 그랬고 오늘도 그저 그러고 내일도 그저 그러겠지 이렇게 그냥 멍하니 살아가기 쉽거든요. 멍하니 그때 이제 이렇게 무상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쉽게 뭐 조그만 그래 다 이게 관념이고 그냥 이건 영원하고 뭐 이건 뭐 그런 조금 얻은 것에 의지해 가지고 방일하게 지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생사를 투철이 벗어나 정인을 바른 이 가르침 바른 도장을 지님이 모두가 이러한 시절이니 이게 한문을 번역해놓으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두가 이러한 시절이다 이렇다 이와 같다 이건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이겁니다.
언제나 생사를 투철이 벗어나고 바른 가르침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시절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향상의 문빗장을 밟은 자라야. 향상의 관문. 향상의 관문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박차고 밟고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향상의 문빗장을 밟은 자라야. 이 진짜 위로 통하는 끝없이 통하는 이 마지막 관문을 꿰뚫은 자야만이 비로소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자기 지금 원어 이걸 현상적으로 설명하자면 자기한테 아주 큰 이 공부를 해나갈 참 괜찮은 친구한테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지도하라고 마지막 고구정령하게 높아심절하게 이제 당부해 준 그런 편지 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교재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한정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또 다른 한계 중에 하나인데 진정한 우리 자신은 우리도 몰라요. 절대 끝을 알 수 없는, 절대 알 수 없는 무엇이에요. 절대 알 수 없는 무엇. 그것을 옛사람들은 일물, 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그래서 생각으로 한정짓거나 해석을 믿지 말고 끝없이 바뀌는 거니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변함없는 절대 규정할 수 없는 그 바로 지금 이 순간순간 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 깨어있는 이것을 여기에 매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잠들어서 이 현상 속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공부고,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이고, 결국에는 이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절대 실제로는 놓칠 수 없는데, 생각하는 순간 이 자리에서 미혹, 자기 집안에서 길을 잃는 꼴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여러분 일상사 경험 속에서 자기 공부를 매일매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짧은 시간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드러나요. 거의 뭐 그냥 어제도 그저 그렇고 오늘도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비로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야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자기 공부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면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공부했는데 또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지 마시고 또 다른 생각에 그 장난에 속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망념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까지 꾸준히 진짜 무쇠로 만든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공부를 할 수 없단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다스러운지 조심해서 가십시오.